자, 안녕하십니까. 손님 모아드리고 다니는 에릿입니다. 오늘은 이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업체에 맡기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도 이제 맡기시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쨌든 간에 브랜드 블로그에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업계에 대한 얘기라 지금 예정되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뭐 흡족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좀 안내를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시려고 업체 찾을 때 어디서 찾으셨어요? 네이버에서 찾으셨잖아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뭐 블로그 관리대행, 뭐 브랜드 블로그 운영대행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업체들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제가 장담컨대 한 80%는 원래 블로그 운영대행을 하면 안 되는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블로그로 인해서 그 사장님의 사업체에 어떤 고객 대비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객들이 보려는 정보에 대해서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잘 쓰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거나. 근데 대부분 브랜드 블로그 운영을 한다는 회사들이 그 프로젝트를 받으면 대부분 내부에 있는 이제 한 1년 차 정도 내외 됐거나 안 됐거나 아니면 원고 대행하는 어떤 알바생들한테 원고를 맡겨서 진행을 합니다. 그 원고가 굉장히 평이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게 생성된 원고로 블로그를 발행한 것이 실제로 그 사장님의 사업체를 뭐 찾으시는 고객이 보고 어떤 감동이나 니즈가 생겨서 의뢰가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에 광고돼 있는 업체들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해서 영업비를 쓰고 어떤 작업비를 쓰고 기업 마진을 포함한 비용을 견적을 비워서 사장님이 그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원가는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강남에 가면 음식점이 뭐 굉장히 맛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밥 먹는 집이 뭐 요즘에 아마 강남에서 임대료 때문에 식사 한번 제대로 하려면 뭐 한 10,000원 이상을 주셔야 돼요. 근데 되게 약간 좀 서운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임대료에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음식 식자재를 원가를 많이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가격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블로그 대행을 해준다는 거는 용역 사업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용역 사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한테 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100만 원 받은 거를 직원을 활용해서 이래저래 쓰는 이 직원 비용이 있을 거냐. 나가는 거, 임대료 이거저거 그리고 세금 그리고 저희 기업만이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견적을 내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 비용을 받은 거에 대부분 활용돼야 되는 건 이 직원에 대한 비용이에요. 근데 이 직원도 이 블로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니고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어떤 그 회사만의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게 맥락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새로운 어떤 업종이 오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사장님들한테 오픈을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뭐 2, 3개월 정도는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서 책도 학습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또 뭐냐면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특수 분야 의료 쪽에 무슨 특허를 내는 분야라고 쳐봐요. 저희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거든요. 그 분야여서 그 분야에 대한 문건이나 이런 거나 자료를 저희가 공부를 해서 막 했는데 그 업체에서 3개월만 진행하고 계획이 그 연구에 관련된 그 특허 내는 게 변경이 돼서 한 2년 정도 늘어져서 당장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중단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손실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단순히 작업을 했었던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프로젝트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단가를 어느 정도 그래도 흡족하게 줬었던 부분이 책정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진행을 했었던 건데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브랜드 블로그 굉장히 지금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다 몇 년이 됐고 실제로 진행하는 것들이 프로페셔널해서 실제로 DB가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럼 더 이상 물량을 막 늘릴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파워링크 같은 거를 하면서까지 브랜드 블로그를 하겠다고 광고 홍보를 하지 않겠죠. 저희가 실제로 한 달에 진행되는 것들이 한 60개에서 65개에서 업체가 간혹 이제 그 중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규를 간혹가다 이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를 받을 때는 단가가 이제 저렴한 거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60몇
개 진행하는 것 중에 한 달에 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뭐 7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넘어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새로 받는 거는 저렴한 걸 진행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죠. 저희도.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들 중에 보면은 뭐 브랜드 블로그를 받아다가 공장용처럼 하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 같은 데들 의뢰하시는 업종은 생활 밀착 서비스 중에 고객들이 어떤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에 담겨져 있는 어떤 글을 굉장히 꼼꼼히 읽고서 그 회사의 업체에, 그러니까 사장님의 회사죠. 사장님의 회사에 전화를 거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 그냥 발견되는 즉시 그 업체를 찾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양질의 정보나 그 글을 쓰기보다 네이버를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상위 노출을 위해서 이제 로직에만 신경 써서 쓰는 거고, 고객들이 보는 거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전단지 같은 이미지 같은 것만 보고 블로그 안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어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발견이 됐으니 기왕에 여기다 문의를 해보겠다라는 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고객이 생성되는 업종은 그런 되게 저렴한 데다 맡겨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사장님이 만약에 견적을 50만 원 두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활용해서 쓰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런 데는요. 얼마 안 들어갑니다. 특히 전화가 와가지고 사장님네 블로그가 좀 엉망이어서 우리가 이웃 관리도 하고 뭐 조회수도 뭐 펌핑이 돼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사장님 블로그로 인해서 성과가 났고 이렇게 하는 데는요, 제가 뭐 다른 영상에도 표현을 했는데 사기에 속하진 않지만 법률적으로 기망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해서 사장님을 속여서 뭔가 단기라도 이제 수익하려는 데거든요. 절대 그런 데 맡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절대 맡기지 마시고요. 블로그라는 게 결국에는 네이버에서 봤을 때 현재 어때요? 과거에는 싸이월드나 이런 것처럼 개인의 어떤 취미 생활도 공유하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했으면 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흘러오질 못했죠. 그리고 경쟁 SNS들이 생겼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지금 뭐 스레드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블로그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어떤 취미 같은 걸 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로 애드센스, 애드포스트죠. 애드포스트 수익화 하려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여러 가지 수익화 방법으로 끌고 가시려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브랜드 블로그 운영처럼 철저하게 마케팅으로 활용하시는 분 아니고는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최근이 뭐예요? 한 5, 6년 전부터는 본 적이 없는데요. 왜냐면 블로그를 하루에 작성을 하려면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잠깐 이렇게 티칸이 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 작성하는데 빨리 작성해도 진짜 빨리 작성해도 2, 30분 정도 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내용을 담으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자기가 취미생활처럼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도 왜 이거를 업체에다 맡기시려고 해요? 가장 좋은 건 사실 내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부에 이거를 알고 있는 팀장이거나 운영을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죠. 이분이 블로그 운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 포지션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포지션이 있으신 분한테 맡긴다고 하셨을 때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더 줬으니까 비용을 더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사장님들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받아서 하시려는 분은 이거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 이걸 해야 되나 이러면서 불만이 생기면서 제대로 운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이 결국에는 외부에 있는 대행사를 써야겠다 싶어서 저희 같은 업체를 찾아서 하는데 검색을 해서 찾으신단 말이에요. 검색해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뭐 적당히 운영을 하고 있으면 또 아웃바운드로 이렇게 전화 연락이 오거든요.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 자기네가 제대로 맡아서 해주겠다. 절대 그런 데다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업체 중에도 제가 볼 땐 20% 정도, 10군데 중에 2군데 정도는 제대로 할 수 있는데요.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상담을 하실 때 그 업체에서 기존에 운영했던 블로그가 성과가 났는지 우리 업계를 다뤄봤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다뤄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안 다뤄본 업계라도 그럼 우리 업계에 대한 블로그를 니네가 안 다뤄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기서 뭐 얘기 나오는 게 되게 평이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사장님하고 소통해서 콜 하시는 분이 메인 담당자거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내용이 실제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사장님 내 거 작업을 어떻게 하겠다 내용이 나오고 있겠지만 그 상담하시는 분은 어차피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50만 원
주시면 이 직원 활용뿐만이 아니라 이 영업하시는 분한테도 배당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 실제로 주시는 자원이 아까 제가 강남에 있는 식당처럼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물어보시면 이 회사가 제대로 된 작업을 하는 회사인지 안 하는 회사인지 나올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사장님네 업계를 다뤄본 블로그가 경험이 레퍼런스가 있는 그 회사에다 맡기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학습하는데 2,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사장님 측에서도 이거 뭐 두세 달 해서 진행하다가 중단하실 거면 저희가 손해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직원이 단순히 블로그 작업만 하거나 이미지 작업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책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료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화되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제가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저도 학습을 합니다. 저기에 리소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50만 원 받는 비용이 그거 이상으로 저희가 쓰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가 나요. 한 달, 두 달째는. 그럼 나중에 3개월차, 4개월차, 6개월차 넘어가면서 저희도 이게 수익화돼서 남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어떤 회사는 사실상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수량과 할 수 없는 양인데 그걸 받아서 해요. 그 20만 원 받아가지고 실제로 영업사원 영업비용 주고 그 블로그 작업하는 친구도 그냥 막 원고 아무렇게나 블라블라블라 써서 이미지도 그냥 딱딱딱 박아서 한 달에 12개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 12개 작업하는 것 자체가 한 2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 받아서 그 회사가 남겠죠. 근데 그렇게 작업한 브랜드 블로그 작업이 성과가 날까요? 날 리가 없죠. 그렇게 굴러가는 어떤 DB 마케팅 업종이면 누구나 다 해서 누구나 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분야로 안 하고 블로그를 하겠죠. 지금 블로그를 쳐다보시는 유저들이 누가 봐요? 고관여이면서 그 상품이든 서비스든 뭐 컨설팅이든 그리고 내용 자체를 고관여기 때문에 어떤 비주얼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검토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걸 봅니다. 사장님도 지금 이 영상 보는 거 왜 보고 계세요? 유튜브에 브랜드 블로그에 관련된 어떤 것들이 나오니까 보시는 거예요. 검색을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고 유튜브는 이제 알고리즘이 뜨니까 이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블로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리즘을 뜨는 건 아니고 검색을 해서 보는 거긴 하지만 그분들이 그걸 왜 검색을 하겠어요? 예? 심도 있게 어떤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심도 있게 고객들이 그 보려고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잘 담아야 돼요. 그러려면 중요한 거는 네이버에서 로직화된 어떤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영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글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글쓰기 쓰는 인력들이 단순히 문창과 나와가지고 뭐 글쓰기를 쓰거나 블로그 글을 써봤던 경험에 뭐 원고자에다 알바를 맡겨서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챗GPT를 좀 활용하긴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활용해서 쓰는 저희만의 어떤 챗GPT에다 프롬프트를 넣어서 쓰는 원고의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례만 이제 2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요. 한 군데는 공사업계고요. 공사업계인데 철골 공사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한 건 단가 자체가 몇 천만 원, 웬만하면 다 1억, 2억 넘어가는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인데 블로그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자꾸 업체에서 그러니까 고객들이죠. 고객들 의뢰들이 잘 안 와서 매출 저하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맡기셨고요. 거기가 1년 매출이 얼마 못했어요.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그냥 그 철골 막 구조로만 하는 회사였는데 한 5억, 6억 1년에 했다고 치더라고요. 저희가 블로그 하나만 운영을 제대로 해드려가지고요. 20억 매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 회사도 있고요. 한 군데는 이제 토지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이제 부동산인데요.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의존하는 어떤 DB를 수급하는 데가 그쪽에는 많이 뿌려놓습니다. 공동중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부의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DB가 성장해서 고객 매출을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조금 이제 축소화돼서 지금 매출 저하가 좀 많아졌지만 2018년대 거기가 블로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1년에 그냥 계약건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수익 구조를 모르니까 계약을 뭐 한 30억, 40억 정도 했다고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판매한 계약 금액이. 근데 저희가 블로그 하나 잘 운영을 해서 2019년, 2020년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2021년도까지 계속 200억 넘게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블라블라 글을 쓰고 네이버 상위 노출을 위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쓴다고 해도 노출도 안 돼요.
저희가 노출도 잘 드렸지만 고객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한테 맡기신 그 사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고객들이 블로그를 보고 나서 이미 계약을 쓸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담 클로징도 2차 상담이죠. DB가 들어와서 2차 상담도 굉장히 수월했다. 왜냐하면 인디비기도 하지만 블로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알찼고 좋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부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사장님께서 마케팅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성공하는 브랜드 블로그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계에 대한 사실 비방에 대한 얘기를 조금 썼는데 사실 그 업체들도 이제 먹고 살려고 그런 환경으로 브랜드 블로그 운영을 해서 광고 대행사로서 수익화 해가지고 조금 어리숙한 고객들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운영하시고 영업사원들 쳐서 뭐 그 TM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업계에서는 되게 욕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그 회사들은 잘 운영이 돼요.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자꾸 의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대로 된 회사에다 꼭 의뢰를 하시고 도저히 없으시다. 저희가 지금 사실 TO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도 저희 회사가 에드그릿이에요. 에드그릿. 저희 회사에도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 주시면 댓글에 뭐 메시지 주시면 제가 대댓글 주실 거고요. 연락 주시면 좀 안내는 구체적인 안내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